보자. 자, 하여튼 난데없이 이제 전기화학을 이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기 되면 교재를 이제 뭐 학교에서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일반화학 교재가 중달책을 많이 써왔어요. 근데 한 3, 4년 전에는 한번 옥스토비 책으로 일반화학이 진행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한 번 제외하고는 계속 중달이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중달책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에요. 많이 팔리는 책이어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걸 뭐 쓰는 클래스가 많아서 학교 선생님들 그걸 쓰는데, 중달책 구성상 앞에 보면 2장인가에 그냥 앞으로 공부할 여러 화학 반응에 대한 개요가 쭉 나와요. 2장에. 그래서 뭐 앞으로 공부할 화학에서 무슨 반응 있다 뭐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산염기 반응도 있고 뭐 앙금 생성 반응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요. 그냥 어렵지 않게 뭐 요런 거는 산염기다, 요런 거는 앙금 생성이다. 그리고 동시에 같이 나오는 게 산화환원 반응이 살짝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산화환원 반응 별로 그렇게 그렇게 생경하지 않죠.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건 화학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산화 반응이 뭐다, 환원 반응이 뭐다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데, 그때 산화환원 반응 챕터에서 보통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산화환원 적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을 하면서 산화환원 적정에 대한 세부적 내용까지 갑자기 쫙 언급을 해서 진도가 쭉 나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1학년 1학기 때 진도는 원자 오비탈, 분자 오비탈이 보통인데 난데없이 중간에 산화환원 적정이 뿅 끼어 들어가요. 그래서 갑자기 전기화학 부분이 오르륵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화환원 적정 부분이 배점이 굉장히 커요. 문제 하나가 대빵 크고 새끼 문제가 7, 8개씩 달려있는 배점이 엄청 큰 걸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산화환원 적정 어떻게 되는 건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아시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라는 말이에요. 레퍼런스 일렉트로드. 얘를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조금 껄쩍지근한데, 이게 레퍼런스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참조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참조 이렇게 번역을 하기 때문에, 얘를 보통 이제 얘기를 할 때 참조 전극 혹은 참고 전극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극인데 참고한다, 참조한다 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쟤네들은 거의 번역하지 않고 그냥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라고 그냥 해요. 번역이 조금 좀 뉘앙스가 좀 묘하거든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 참고적이다, 참조적이다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번역이 거의 없이 그냥 쓰는데, 자, 일렉트로드란 말은 우리말로는 전극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이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는 예시가 한 5만 가지쯤 돼요. 억수로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오늘 배워볼 건 2가지. 몇 가지? 혜성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같이 따라해줘서 고마워요. 그래. 일단 같이 따라해주고. 그래. 그렇지. 우리 또 얼음공주 정연아 2가지. 몇 가지? 뭐 안 따라하잖아. 정연이 2가지. 이렇게 2가지. 진짜. 혜성이는 따라해주는데 정연이는 안 따라해주고 진짜. 정연. 그래요. 근데 이 종강할 때까지 나의 소소한 목표가 뭐라 그랬죠? 누구 웃기기? 정연이 웃기기. 그쵸? 정연이 같은.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자, anyway.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2가지를 배워볼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로 그다음에 AgCl 전극입니다. AgCl 전극. 그래. 루시는 왜 이렇게 나를 하찮다는 듯이 보고 있어요? 내가 정연이 웃기기 목표 그러니까 갑자기 루시는 나를 이렇게 왔어. 홍영수 왔어. 이 찰나에 홍영수가 왔어. 그래, 알겠어요.
루시는 그러면 내가 루시를 웃게 하기도 원하는 거예요? 네. 자, 보자. 그래서 이제 요거. 자, 요거. 응. 요거 가져라. 아니, 저 안에 들어가도 되잖아. 아니면은 저기 누구냐? 저기 한비 옆에 가도 되고, 시우 옆에 가도 되고. 제가 앞에 앉으면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자기가 등치가 르브론 제임스만 하죠. 그래. 그래 상관없죠. 아, 그래. 그래. 그러잖아. 웬일로 왔어요? 저요? 저 사주는데요. 잘했어요. 내일도 와요, 알겠죠? 전 기어갈게요. 예. 왜요? 전기화 너무 잘해서 별로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전 기어가 2학기 때 하는 거였어요. 네. 이것만 똑 떼서 해요.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전기력 전체가 아니고 요 부분만 똑 떼서 해요. 네. 자, 보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바로 은 AGCL 타입의 그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라고 하는 건데, 그 녀석을 이제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그림.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느냐, 요겁니다. 자, 당연히 전기화학적인 그 뭐 보통의 관습에 따라서 이렇게 전극 두 개가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어떻게 되냐면 이 왼쪽 전극이 무슨 전극이냐면 은판입니다. 은판. AG 솔리드 은판. 은 알죠? 은? 자, 은은 상온에서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는 고체고요. 그런데 그 은판은 은판인데 묘하게도 그 은판 표면에 여러분 AgCl이라는 물질 알죠? AgCl이라는 물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기에 있는 Ag라고 하면 얘는 뭐예요? 금속인데 AgCl이라고 하면 얘 성격이 뭐예요? 앙금이 되죠? 앙금이란 말 알죠? 앙금. 그 앙금이 은판에 이런 식으로다가 코팅이 돼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은판인데 전체적으로는 은판인데 표면만 AgCl로 이렇게 딱 발려져 있는 녀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극판을 준비를 한 다음,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 수용액 중에 묘하게도 KCl이라고 하는 이온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포타슘은 1 플러스, C의 염소는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온결합 물질이 고체 형태로 이 안에 뚜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뚜시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때 이렇게 연결된 이런 걸 뭐라고 했었죠? 이런 거를 우리가 그간 염다리라고 했었죠. 다리, 염다리. 그래서 염다리로 연결된 상태에서 또 다른 전극판이 있는데 그 전극판은 자, 누구로 표현이 되느냐? PT. 자, PT 우리말로 백금이죠, 백금. 자, 그러면 백금판의 역할은 뭐예요? 백금판의 역할은? 이제 말 그대로 백금판의 역할은 뭐예요? 바로 백금판 이렇게 나오면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백금판은 단순 전류 전달이에요. 자, 백금이 화학 반응할 수 있나요? 백금 화학 반응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백금 화학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금이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약이 있어요. 약.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에 쓰이죠? 백금이 실제로 화학 반응을 해서 만들어진 드럭이 있습니다. 약물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뭐죠?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그래서 항암제 중에 백금 계열 화합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해서 그거 왜 항암제 투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항암제 투여하면 머리카락 다 빠지죠? 예, 그게 이제 뭐 때문이냐면 그 백금 계열 화합물 개의 특징인데 반응성이 너무 커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그 세포 분열 속도가 엄청 빠른 녀석들의 그 세포 분열을 블락킹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세포 분열이 빠르다라고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암세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세포 분열이 빠르다 누구 얘기했어요? 모낭 이런 게 세포 분열이 빠르다고. 그런 것들 다 블락킹하는 그 케미컬이 있어요. 그때 쓰는 게 바로 백금 계열 화합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백금 계열 화합물이 이제 그렇게 항암제로 종종 쓰이는데 아주 강력한 항암제로 쓰입니다. 너무 강력해서 항암제 치료를 하면 사람 마탱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암도 마탱이가 가는데 사람도 마탱이가 가요. 항암제 투여하면.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실은 암 걸리면은 사느냐라고 묻는다면 암은 치료될 수도 있어요. 암은 치료될 수도 있는데 나의 경험에 의하면 암은 치료될 수 있는데 암 치료 과정에서 사람이 마탱이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암 치료를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는 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받을 때 잘 받으셔야 돼요. 내 경험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암 치료 후에 사람이 마탱이가 가서 가요. 정말이에요. 근데 이게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더라. 뭐 anyway.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특정 케미컬에서 이 백금이 반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백금은 반응에 참여하겠어요? 참여하지 않겠어요? 보통의 경우는 백금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반응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 백금은 보통의 경우 반응에 참여하지 않을까요? 백금은 보통의 경우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반응성이 낮습니다. 바로 비싸니까요. 오, 비싸니까요. 백금이니까 금이랑 가치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골드바 하나 얼마예요? 골드바 1kg 골드바 요만한 거에 한 8천만 원, 요즘 1억 정도 하거든요. 골드바 하나에. 그럼 이제 대학원생이 이제 교수한테 이제 뭐냐면은 그 실험 계획서 해가지고 예산 올릴 거 아니에요. 그 뭐냐면 교수님 해가지고 진짜 저 화학 반응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이번 주제는 백금의 반응. 그래서 반응을 시켜야 되니까 금 1kg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안서에 그 예상 비용 1억 이게 쓰면은 교수가 사인 해주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금을 직접 가지고 실제로 반응시켜 없애버리는 반응은 교수가 오케이 하겠어요? 교수가 절대 사인 안 해주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대부분의 반응에서 백금은 반응한다, 절대 반응하지 않는다?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백금이 반응하는 그런 전문가적 영역은 여러분들이 절대 만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종류의 논문이 거의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백금이 나오면 얘는 반응하지 않고 이 경우 뭐겠어요? 단순히 전류를 전달하고 혹은 촉매적 역할에 그친다.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백금 전극을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백금이 나오면 백금 스스로는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갈 중요한 몇몇 전이 데이터를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 이제 그림에도 그렸지만 여기 철삼가, 철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철삼가하고 철이가에 대한 표준 전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철삼가가 전자를 받아서 환원을 했을 때 철이가가 되는 표준 환원 전이가 0.771V. 자, 여기 동그라미 표시 있죠? 이 동그라미 뜻은 뭐죠? 동그라미 뜻은 뭐죠? 이 동그라미 뜻은 뭐죠? 표준이죠, 표준. 그래서 표준 조건에서 측정되었다라는 뜻으로 위에다가 동그라미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왼쪽에 나와 있는 은하고 AgCl 요 사이에 필요한 전이 반응이 뭐냐면 바로 요것입니다. 자, AgCl에서 은의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AgCl에서 은의 산화수는 얼마입니까? 당연히 1 플러스겠죠. 염소가 1 마이너스일 테니까. 그러면 이때 전자가 은이랑 반응을 해가지고는 이런 식의 은이 고체 상태의 전기적인 중성 상태로 환원이 된다 라고 칠 때 그때 전이 값이 얼마? 0.22V입니다. 표준 전이 값이.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Cl-의 역할은 뭡니까? 현재 이 전기화학 반응에서 Cl-의 역할은 뭡니까? CL 마이너스요. 역할. 요 전기화학 반응에서 Cl-의 역할은 뭡니까? 저 Cl-의 역할은 뭡니까? 바로 구경꾼이잖아요. 왜냐면 철도 산화수가 바뀌고 은도 산화수가 바뀌는데 염소는 어때요? 전혀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전극에서 염소 이온의 역할은 구경꾼입니다. 그때 표준 전위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간만에 요거 한번 리마인드 해보지요. 네른스트 이쿠에이션. 자, 네른스트 이쿠에이션 기억나요? 네. 기억나죠? 자, 그래서 네른스트 이쿠에이션 E는 E 노트, 그러니까 E 노트가 방금 얘기했듯이 표준 전이고요. 마이너스 0.05916 요거를 유도하는 과정 있습니다. 유도하는 과정이 있는데 연력학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하니까 뭐 약간 유도하는 과정이 조금 길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건 3학년 1학기 때 안 나와요. 그냥 네른스트 방식을 안다고 치고 그냥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유도 과정은 됐고 또 네른스트 이쿠에이션 예전에 배웠던 거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요 N이 뭐예요? 전자 이동 전자. N이 뭐예요? 한비야? 저 N이 뭐예요? 몰수. 몰수. 시우 N이 뭐예요? 몰수예요? 해성스? 아니 보스? 저 N이 뭐예요? N이 뭐예요? 정답! 역시 보스! 와, 보스 박수! 보스 대단해요. 보스. 좋아요. 자, 이 뭐냐? 얘는 바로 저 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입니다. 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입니다. 절대로 뭐가 아니다? 몰수가 아니에요. 몰수 아니고요. 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주어진 반응에서 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 얼마예요? 지금 여기 전자 화학 양론 계수 얼마예요? 1이잖아요. 여기 1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가 1이라고 해서 얘가 1몰 반응하는 건가요? 아니죠. 0.1몰이면 0.1이고요. 0.2면 0.2가 되는 거지. 즉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몰수는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몰수 쓰는 게 아니라고요. 몰수가 아니고요. 나와 있는 반응식에서 화학 양론 계수를 여기 쓰는 거야. 알겠죠? 몰수 아니야. 몰수라고 하면 되게 웃긴 게 여기 0.05916이라고 하는 것의 단위 뭐예요? 단위. 요 위에 0.05916이라는 상수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상수. 이 상수의 단위 뭐예요? 단위. 아니요. 단위. 0.05916의 네른스트 방정식에서 단위 뭐야? 책 찾으면 나와. 일반학 책 찾으면 나오고 물리학 책 찾으면 나오고 0.05916 단위가 뭐예요? 볼트예요, 볼트. 볼트라고요, 볼트. 무슨 말 알겠어요? 볼트. 그럼 잘 봐. Q가 뭐예요, Q? Q가 반응 지수잖아요. 반응 지수 단위가 뭐야? 반응 지수 단위가 뭐야? 무단위잖아. 화학 양론 계수 단위가 뭐야? 화학 양론 계수 단위가 뭐야?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단위가 없고 이것도 단위가 없으니까 얘 단위가 뭐겠어요? 얘 단위가 뭐랑 같아지겠어요? 볼트가 되겠지. 그래서 전위를 계산했는데 단위가 볼트가 나온다. 당연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지. 근데 이게 몰수라고 하면 단위도 이상해져. 알겠어요? 몰수라고 하면 몰수는 단위가 뭐야? 몰이잖아.
그 볼트 포 몰 그런 단위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기서 저 N은 몰수 아니야. 화학 양론 계수야.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서 이제 증명 과정을 보면 제가 몰수 아니고 화학 양론 계수인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보통 공부들을 안 한다고. 공부들을 안 해서 가리키는 강사들도 저기 몰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알겠죠? 화학 양론 계수야. 됐죠? 됐죠? 그래서 조식을 이제 차근차근 쓸 건데 이때 여기서 두 번째 이제 저 셀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이제 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바로 에노드하고 캐소드를 결정해 봐야 되겠습니다. 에노드, 캐소드 각각 이름이 뭐죠? 번역하면 뭐죠? 에노드 우리말로 뭐예요? 에노드는 산화전극. 캐소드는 뭐예요? 환원전극. 자, 에노드, 캐소드 보통 어떻게 정하시면 돼요? 에노드, 캐소드 보통 어떻게 정하시면 돼요? 바로 제시되어 있는 이 전위 데이터로부터 구하면 거의 99.999% 맞습니다. 알겠죠? 뭐 농도에 따라 살짝 달라질 수도 있는데 농도가 달라져서 전위가 달라지는 건 전체 전위의 한 10% 내외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변해도 이게 로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변한다고 해서 이거 그렇게 심각하게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 전위의 대소는 표준 전위에 거의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판단해? 나와 있는 요 두 전위를 놓고 어떻게 대소 비교를 해? 자, 상대적으로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아? 이쪽이 조금 더 크지? 이쪽이 더 상대적으로 작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큰 놈이 캐소드, 작은 놈이 에노드. 아시겠죠? 그래서 대소 비교를 해서 표준 전위를 대소 비교를 하면 이때 작은 녀석이 바로 캐소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캐소드를 관습적으로 어떻게 많이 표현을 해주냐면 이렇게 전지에서는 E- 이렇게 많이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에노드. 캐소드는 관습적으로 이렇게 아래첨자 플러스로 많이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에노드하고 캐소드를 결정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은 어쩌고저쩌고 이 녀석이 어떻게 된다? 캐소드니까 아니 에노드니까 여기에는 여기다가 얘가 산화전극이다 이렇게 써주시고 이쪽이 캐소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됐죠? 됐습니까? 됐죠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혹시 이거 기억나요? 라인 로테이션. 네, 이거 기억나요?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그 저번 시험 보험이었잖아요. 요거 라인 노테이션 써라.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AGS, AGCS. 자, 저거 라인 노테이션을 써라. 그럼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강의에 참여하는 애들만 보면 되니까. 그런가요? 그런 건 좋아요. 좋아. 자, 라인 노테이션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라인 노테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그 그래머는 뭐예요? 라인 노테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그래머는 왼쪽에 뭘 써야 되죠? 왼쪽에 에노드를 써야 되죠. 에노드를 써야 되죠.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뭘 써야 되죠? 캐소드를 써야 되죠. 그러면 에노드, 캐소드에서 여기서 맨 처음 어떻게 써주냐면 AG 솔리드, AgCl 솔리드 이렇게 써줍니다. 알겠죠? 저렇게 써줍니다. 우선 저렇게 써줍니다.
오 그럼 이때 여기 요 짝대기 표시 이 짝대기 표시되게 덕에 라인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이 짝대기 언제 써요? 저 짝대기 언제 써요? 그렇지. 바로 상태가 다를 경우. 상태가 달라질 경우 요 둘 사이를 짠 이렇게 짝대기로 구분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때 상태가 달라서 짝대기를 쓴다고 할 때 요것도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뭐냐면 AG 무슨 상태죠? 고체 상태잖아요. AgCl 뭐예요? 얘도 고체 상태잖아요. 그럼 이때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냐면 오 이것도 고체 상태고 이것도 고체 상태면 같은 상태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뭘까요? 네, 이거 뭐냐면 이거는 고체 상태다 이것도 고체 상태다 그럼 다른 상태 아니고 같은 상태 아니냐. 그럼 이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가요? 이것도 고체 상태고 이것도 고체 상태면 같은 상태잖아. 이게 다른 상태의 구분이라고 했는데 같은 상태인데 왜 이걸 쓰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바로 상태 중에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하는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하는 거는 상태라는 개념의 부분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상태는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기체 상태만 있는 게 아니라 상태는 수천만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고체, 액체, 기체를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볼 뿐인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상태의 원래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태, 영어로 뭐예요? state라고 하거든요. state. 고전역학적으로 state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state의 원래 정의가 뭐냐? state의 원래 정의는 오감에 다르게 인식되는 것들이에요. 인간의 오감에 다르게 인식되는 거는 다른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상태를 고체, 액체, 기체로 나누는 건 아주 단편적인 예시일 뿐이고 원래 상태의 뜻은 뭐다? 사람의 오감에 다르게 관찰되는 건 다 다른 상태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뭔 말이냐? 은 사람 눈에 어떻게 보여? 은 사람 눈에 반짝반짝하게 보이잖아요. 앙금 사람 눈에 어떻게 보여? 사람 눈에 허연색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사람 눈에 같게 관찰돼요? 다르게 관찰돼요? 다르게 관찰되죠. 그럼 짝대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상태의 원래 정의는 뭐라고요? 인간의 오감에 다르게 인식되는 것, 그걸 상태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인간의 오감이라고 하면 이 오감이 확장돼서 뭐로 나타날 수도 있겠어요? 오감이 확장돼서 측정. 뭔가 측정 상태가 달라지는 것도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물리량을 측정을 했는데 그 물리량이 완전 다르게 측정돼 버린다 라고 하면 또 다른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는 수만 가지 상태 중 그냥 간단한 몇 개의 예시일 뿐입니다. 알겠죠? 자, 우선 저렇게 쓰시고 무려 3명이나 동형, 재우, 재성. 좋아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야, 그런가요? 자, 이때 잘 봐요. 이때 잘 봐. 이 고체는 지금 뭘 보고 그린 거예요? 은 고체, AgCl 고체. 이걸 보고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때 여러분 잘 봐요. 왜 얘를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왜 얘를 이렇게 쓰고 거꾸로 안 쓰죠? 이거요? 어. AGCL이 어.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내 눈에 앙금이 먼저 보였다라고 하면 내 눈에 앙금이 먼저 눈에 띄고 그다음에 은이 눈에 띄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왜 이렇게 안 쓰고 왜 이렇게 쓰죠? AG가 어. 어. 왼쪽이잖아요. 왜 이렇게 쓰고 왜 이렇게 안 쓰죠? 지금은. 근데 이렇게 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 이렇게 쓸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쓰면 틀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는 이렇게 쓰는 거고 또 다른 이유 때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라인 노테이션에서. 알겠어요? 그럼 왜 지금 이렇게 쓰냐고요? 산화된 거니까. 바로 이거 산화수가 뭐예요? 은의 산화수가 0가죠? AGCL에서는 산화수가 어떻게 돼요? 1가죠? 1가고 0가죠? 그럼 잘 보세요. 0가가 1가가 되는 반응은 무슨 반응이에요? 0가가 1가가 되는 건 환원 반응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0가가 1가가 되는 건 무슨 반응이에요? 0가가 1가가 되는 건 무슨 반응이에요? 산화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 표시는 얘가 이렇게 환원될 때 쓰는 표시인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에노드가 돼야 돼요? 캐소드가 돼야 돼요? 산화전극인 에노드가 돼야 되잖아요. 에노드니까 무슨 반응 표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0가가 1 플러스가 되는 산화 반응 표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표기를 할 때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지금은. 알겠죠?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야. 지금은. 산화전극이니까 누가 산화되는지를 써야 된다고. 근데 산화되는 대상사의 상태가 다르니까 이렇게 짝대기로 구분을 한 거다. 이런 말이지. 됐죠? 그 다음 또 어떤 표시를 쓸 수 있느냐? 요 AGCL 앙금은 그 다음 물리적으로 누구랑 접하고 있죠? 물리적이랑 누구랑 접하고 있어요? 물리적으로 수용액이랑 접하고 있죠. 요 수용액.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쟤는 어떻게 될 거냐면 물리적으로 어떻게 접해 있느냐. 아이고. 물리적으로 바로 K 플러스 CL 마이너스 수용액이랑 이렇게 접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 지금 KCl을 넣어 두었는데 이 KCl은 전형적인 강전해질 물질입니다. 강전해질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거의 다 강전해질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거의 다 먹는다. 요것도 준달책에 나오거든요. 자, 강전해질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강전해질 영어로 뭐예요? 여러분 책 영어 책이란 말이에요. 강전해질 영어로 스트롱 맞습니다. 스트롱 일렉트롤라이트라고 합니다. 스트롱 일렉트롤라이트라고 해요. 우리말로 강전해질이라고 번역하는 거 영어로 스트롱 일렉트롤라이트라고 합니다. 문제가 영어로 나올 수 있으니까 중요 단어는 외워놓으시는데 강전해질 뜻이 뭐예요? 물속에서 뭘 잘하는 거? 이온화를 아주 잘하는 거. 거의 100% 다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얘를 넣어두면 얘가 물속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호롱호롱 녹아 나오겠죠? 그럼 여기 이제 뭐가 천지백가리로 있을 거냐면 K 플러스 CL 마이너스 얘네들이 천지백가리로 있을 거다 이런 말이지. 뭐 뭔지 아시겠죠? 쟤네들이 천지백가리로 있을 것이다. 그걸 지금 이렇게 써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당연히 잘 보세요. 허여팅팅한 앙금 상태와 수용액 상태는 시각적으로 다릅니까? 같습니까? 허연 앙금 상태와 수용액 상태는 시각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뭘 그려놓은 거예요? 짝대기. 알겠죠? 자,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 수용액. 요 수용액은 또 누구랑 접하고 있습니까? 요 수용액은 누구랑 접하고 있습니까? 바로 짜잔. 요런 식으로다가 다리다리 염다리랑 접하고 있지요. 다리다리 염다리랑 접하고 있지요. 루시 많이 힘들어요? 아 진짜로요? 루시 잠깐 딴 데 가려고 그랬죠 방금. 진짜로요? 루시 방금 아까 봤는데 루시가 루시 미안해요. 내가 너무 지겹게 했네요. 미안해요. 그래요. 미안해요. 그 지겹게 한 건 사실이란 뜻이군요. 미안해요. 루시 미안해요. 그렇죠? 네 진짜.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염다리 표시는 어떻게 이중 짝대기로 표시하면 되고 그 염다리가 또 누구랑 접해 있습니까? 그 염다리가 또 누구랑 접해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수용액이랑 또 접해 있죠? 그럼 이 수용액 상태에서 쟤를 어떻게? 철 3가하고 철 2가를 같이 써주시면 돼요. 자, 이때 이 둘은 콤마로 연결해 놨죠? 이 둘은 짝대기를 쓰지 않죠. 왜죠? 이 둘은 짝대기로 구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상태가 이 상태를 인간의 오감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얘네가 같은 수용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같은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콤마로 구분한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수용액은 또 누구랑 접해 있어요? 이 수용액은 또 누구랑 접해 있어요? 백금 전극이랑 붙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PT 솔리드라고 쓰고 이압 짝대기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것이 저 배터리의 라인 노테이션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그러면 이 라인 노테이션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중간에 줄게요. 중간에 준다. 지우자. 자, 전체 전위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로 표시된 게 누구라고요? 플러스로 표시된 게 캐소드 쪽이라고 했어요. 그럼 캐소드에서는 어떤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냐면 나와 있는 환원 전위식 그대로 요거를 그대로 네른스트 이퀘이션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요 녀석의 표준 전위. 자, 표준 전위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표준 전위죠? 바로 철 3가가 철 2가가 되는 반응의 표준 전위가 되겠죠. 됐죠? 거기에 마이너스 0.05916 나누기 자, 이때 반응의 화학연료 전자의 화학연료 계수 얼마예요? 1이죠. 그 다음 곱하기 로그 반응 지수 써야 되는데 이 주어진 반응의 반응 지수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바로 짜잔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맞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반응 지수니까 어떻게 반응 불분의 생성물의 현재 농도비로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에노드 그거의 반쪽 전위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역시나 표준 전위 값이 얼마냐면 0.22V인데 그거를 표준 전위 AgCl, Ag 요 사이에 표준 전위라고 얘기를 하면 될 거고요. 거기에 또 빼기 0.05916 나누기 역시나 여기서도 전자화학연료 계수가 1이니까 1 써주시고 여기에 반응 지수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반응 지수가 어떻게 될 거냐? 얘분의 얘 해주시면 되는데
고체, 전자, 고체는 활동도가 항상 1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염소 요 놈의 농도로만 저 에노드 전이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아시겠죠? 자, 방금 뭐라고 그랬었냐면 고체, 전자, 고체 얘네들은 활동도가 다 뭐라고요? 고체, 전자, 고체 얘네들은 활동도가 항상 뭐라고요? 1이에요. 1. 활동도가 1이기 때문에 평형상수나 아니면은 반응지수에 표현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누구만 표현해 주시면 되냐면 CL-만 표기를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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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때 여기서 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를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위에서 아래를 훌렁 빼라. 위에서 아래를 훌렁 빼라. 아시겠죠? 훌렁 빼주시면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 네트 바로 전체의 전이가 되는데 이 네트가 어디서 측정되는 값이다? 여기서 측정되는 값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외부에 이렇게 뭐 전기 저항이나 아니면 전압계 같은 게 있으면 여기서 측정되는 전압이 바로 이 네트가 될 거고, 그건 위에서 아래를 고스란히 빼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위에서 아래를 뺐다. 그럼 어떻게 돼? 이 노트 누구? 철 3가 그 다음에 빼기 이 노트의 AgCl 그 다음 빼기 0.05916 로그 Cl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다시 빼기 0.05916 로그 철 2가의 철 3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맞나요? 자, 위에서 아래를 뺀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써도 되겠죠? 됐죠? 뭐 이런 이상한 표현이 있나 싶을 건데, 뭐 이런 이상한 표현이 있나 라고 싶을 건데, 이때 다시 원래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다시 이 녀석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KCl은 어떤 성격을 갖는다고 했었죠? KCl은 강전해질이라고 했죠. 물에 안 녹는다, 잘 녹는다? 억수로 잘 녹습니다. 아시겠어요? 억수로 잘 녹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상태가 어때요? 얘가 억수로 잘 녹는데도 불구하고 상태가 어때요? 고체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억수로 잘 녹는데도 고체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고체로 있다는 얘기는 억수로 잘 녹는데도 고체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모두 포화되어 있다는 상황이에요. 즉 KCl을 포화 수용액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포화 수용액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보통의 온도 조건에서 KCl이 저렇게 고체가 석출될 정도로 뎁다 포화 수용액으로 만들어 버리면 대략 그 농도가 어느 정도냐? K 플러스도 Cl 마이너스도 대략 2.7에서 2.6에서 2.7몰 요 사이의 농도로 나타나요. 2.6에서 2.7몰 정도. 엄청나게 진한 용액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엄청나게 진한 용액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라인 노테이션에서 이때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Cl 마이너스 있죠. 여기다가 뭐라고 SAT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SAT 뭐 줄임말일까요? 바로 영어 단어
saturation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뜻이 뭐야? 포화. 포화를 영어로 saturation, 형용사로 쓰면 saturated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 Cl-에다가 SAT 이렇게 줄임말로 써놓기도 합니다. 뭐만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수식이 다시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자, 밑에 한 줄 지워도 되겠어요? 자,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도 되겠어요? 지우자, 지우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만약에 요거 이게 2.6 혹은 농도가 정확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실제로는 딱 정해져 있겠죠.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농도인지 뭐 명백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건 얘가 탁 이런 식으로 고정적 이 되어버리면, 고정적이 되어버리면 바로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 값이 대충 어느 정도가 되느냐, 0.197V 역시 고정적으로 전압이 결정돼 버립니다. 자, 이 값이 얼마였어요? 이 값이 아까 여기 있었던 0.222V거든요. 근데 그 0.22V에 AGCL의 표준 전극이 있을 텐데 거기에 이 녀석을 고정해 버리는 거예요. 아예 포화를 시켜서 2.6이나 2.7 중간 어떤 농도로 탁 고정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농도가 변하겠어요? 변할 리가 없겠어요? 절대로 변할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포화 용액이니까 만약에 Cl-가 녹아 나온다 하더라도 포화 수용액이니까 Cl-가 녹아 나온 만큼 다시 속출돼 버릴 거 아니에요. 혹여나 Cl-가 반응해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고체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다시 녹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Cl-가 반응에 나오건 반응에 들어가건 이놈이 평형적으로다가 Cl-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용액 중에 Cl-의 농도는 고정적으로 딱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0.22V여도 이 값이 탁 정해져 버리면 요걸 어떻게 돼? 0.197V로 딱 고정해 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뭐만 알겠죠? 알겠죠? 이때 이 값이 뭐예요? 이때 이 값이 뭐예요? 이 값은 뭐예요? 요거잖아요. 0.771. 그럼 0.771 빼기 0.197 하면 값이 뭐가 나와요? 0.771 빼기 0.197 하면 값이 뭐가 나와요? 자, 빨리 빼기 하세요. 빨리. 574예요? 574예요? 바로 0.574 볼트로 이것도 정해져 버린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수식은 되게 복잡하지만 이 복잡한 수식 안에 들어있는 물리량들이 어떻게 돼요? 다 고정 다 고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측정은 뭘 측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측정하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물리량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잘 봐. 이걸 측정하면 어차피 이만큼 다 상수고 마이너스 무슨 상수의 로그 안에 이게 나타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서 전체 전위를 측정한다는 것은 따라서 이 네트 측정으로부터 뭐 철 2가 철 3가 사이의 농도비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스템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에노드가 정해진 상태에서 측정된 전체 전위로부터 수용액 쪽에 존재하는 철 2가와 철 3가의 농도를 그냥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무슨 말 알겠죠? 저 오늘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썼죠? 네. 썼습니까? 썼죠? 썼죠? 그 다음 하나만 간단히 2분이면 끝나. 2분. 자, 위에 줄게요. 위에 줄게요. 아니, 하나만 가요. 하나만. 자, 위에 준다. 아, 이게 내용이 끊겨서 안 돼. 자, 줄게요. 지우자. 딱 그림 하나만 그리면 돼. 끝이야. 딱 끝이야. 끝이다. 자, 그러면 5 맞나? 5? 5 맞아요? 5? 5 맞죠? 자, 이거 그림 하나만 그리면 돼. 바로 봐. 이때 뭐가 가능하냐면 소형화가 가능합니다. 맞죠, 선생님? 네, 소형화가 가능합니다. 자, 소형화라는 게 무슨 말이냐? 요렇게 짜잔 끝! 이 그림이 다야. 그냥 이게 다야. 자, 빨리 그려. 자, 다 그려. 그래. 사실 이걸 하려고 한 거거든. 앞에 설명한 모든 게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야. 이 얘기를 뺄 수가 없어. 자, 그렇습니까? 자, 그렇죠. 이때 이거 있죠. 이거 여기 여기에서 잘 봐. 여기에서 이거 띵띵 띠리디디딘 띵 띠리디디딘 띠리딘 띵띵 띠리딘 띵띵 띠리딘 띵 뚜루두루두 뚜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띵 띠리딘 띵띵 띠리딘 띵띵 이 부분 저거 저 파란색으로 저기 서클링한 거 저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이 부분이 뭐라 그랬어? 이 부분이 뭐라 그랬어? 이게 염다리라 그랬잖아. 이 염다리도 이렇게 최소형으로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 이게 쫙 뜯어보면 이 안에 KCl 고체 안에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AGCl 솔리드판, 은판 다 코팅돼가지고 얘는 다 들어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젤을 이렇게 딱 만들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꼬불꼬불한 게 누구냐면 이 꼬불꼬불한 게 이게 백금판이야. 백금선이야. 백금선. 백금을 판으로 만들면 너무 비쌀 거 아니야. 그래서 백금을 꼬불꼬불해서 선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소형화를 할 수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지. 포터블하게. 뭘 들고 다닌다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거 딱 키트로 들고 다니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키트로 딱 들고 다니는 거야. 들고 다녀서 만약 어떤 수용액이 있으면 그 수용액에다가 요 전극에다가 백금선이 연결된 이 키트를 들고 이렇게 뽕 넣어서 스위치 온 하면 뭐가 뽕 뜰 거 아니야. 뽕 뜨면 그게 바로 이 안에 존재하는 이온 B가 바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 나겠죠? 아시겠어요? 아, 왜? 또 왜? 저런 걸 왜 들고 다니냐고. 저런 거 왜 들고 다니냐고요? 그러면 이런 걸 왜 들고 다니느냐? 이 정도가 소형화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소형화가 가능할까요? 어느 수준까지 소형화가 가능할까요? 들었었는데? 마이크로. 네, 바로 머리카락 굵기 정도로 소형화를 할 수가 있어요. 머리카락 굵기보다 더 얇게. 왜냐면 반도체도 만드는데 반도체 회로도 만드는데 이런 거 얇게 만드는 게 뭐 대수겠냐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머리카락 정도로 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뭐 해요? 바로 세포에다가 꽂은 다음에 전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물 시간에 접촉 전위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세포 사이에 뭐 포타슘 펌프, 칼륨 펌프 뭐 해서 뭐 막전이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다 이걸로 측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포에 이렇게 뭐 이렇게 계속 칼륨 퍼낸다, 뭐 나트륨 퍼낸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퍼내는 거 뭐 얼마나 퍼내고 그 뭐 세포 안에
뭐 포타슘이나 뭐 이런 게 뭐 나트륨이나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세포 갖다가 이걸 꽂아서 측정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어디다 쓰냐고? 그런 데 쓴다고. 그래서 그 포타슘 펌프, 칼슘 펌프 그래서 그 연구에서 뭐 받았어요? 그 노벨상이에요. 포타슘 펌프, 칼륨 펌프 노벨상이에요. 그거. 어디다 쓰냐고요? 노벨상 받을 때 쓰는 거예요. 노벨상 받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아주 유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극도로 소형화가 되기 때문에 이걸로 사람들의 목숨을 또 많이 살릴 수 있었어요. 어디다 쓰냐고요? 사람 살리는 데도 써요. 진짜 너무하다. 이것 때문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뭐 여하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형화하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레퍼런스 일렉트로드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 중에 한 예를 봤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예.